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원의 삼각함수 파트를 모두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각이라는 건 이 벌어진 정도, 이 벌어진 양을 표현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러한 각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390도, 420도, 그리고 마이너스 1000도 이런 것들은 벌어진 정도로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학원에서는 각을 실수 전체 범위로 확정하기 위해서 회전한 양, 회전한 정도로서 각을 정의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전했다라는 건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하나의 선은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선이다 라고 해서 동경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랬을 때 각이라는 걸 어떻게 정해주냐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라는 말을 써주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45도도 되지만요. 이거를 회전한 양이라고 보게 되면 한 바퀴 돈 다음에 45도를 더 갔다라고 봐서 360도 더하기 45도라고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바퀴를 돌게 되면 360도가 두 번 일어난 거니까 360 곱하기 2 더하기 4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각은 어떻게 나타내나요? 네, 마이너스 각은 이렇게 방향으로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라고 약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각을 약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도는 거는 마이너스 360도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마이너스 360도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45도만큼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회전한 양으로서 각을 정의한다라는 거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각들을 나타내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가는 거, 한 바퀴 도는 것만 잘 나타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무수히 많은데 이 무수히 많은 것을 한 번에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45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해서 일반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각에 대한 새로운 용어를 하나만 더 다뤄볼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은 삼각함수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주로 이 각이라는 것을 좌표평면에서 다룰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X축을 기준이 되는 선, 그러니까 시초선이라고 두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30도를 나타내 본다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서 나타낼 때는 이 각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는 1사분면 각, 500도는 360도 더하기 140도가 될 테니까 그 동경을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죠. 그래서 2사분면의 동경이 놓일 거기 때문에 2사분면 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분면의 각에 따라서 공통적인 그리고 차이점인 특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각을 나타낸 다음 그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각이 120도니까 이거에 대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120도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고 n이 정수라는 것만 같이 써주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570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바퀴를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서는 360도를 빼주면 되니까 210도만큼 더 가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일반각을 570도를 가지고 일반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210도를 가지고 일반각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n은 정수라는 것만 추가해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은 360도를 적당히
더해주거나 빼주면서 각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려볼 필요 없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60도를 한 번만 더해주면 바로 45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45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마이너스 315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똑같을 거고, 따라서 일반각을 나타낼 때도 그냥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각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확장했다면 이번에는 각의 단위를 바꿀 겁니다. 새로운 단위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기존에 도라는 단위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단점이냐면, 지금은 일단 가볍게 들어보세요. 이 사인 함수라는 거를 뒤에서 다룰 건데, 이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요, 만약에 단위를 도로 쓴다면 예쁘게 코사인 x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숫자가 하나 붙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새롭게 배울 각의 새로운 단위를 이용해서 이 사인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 주게 되면요, 사인 함수를 미분했을 때 아주 상큼해집니다. 그냥 답이 코사인 x라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분적분 같은 것들을 다룰 때 편리성을 위해서 새로운 단위를 배워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건 이 새로운 단위, 이걸 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각을 새로운 단위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것을 바로 호도법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호도법이란 각을 새로운 단위, 즉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용어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때까지 각이라는 건 도라는 단위로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60번법이라고 하는데, 이 60분법이라는 게 뭐냐면 각을 도로 나타내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60분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게 됩니다. 비교를 위해서 한번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1라디안이라는 거를 정의할 겁니다. 1라디안만 알면 2라디안은 여기다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라디안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1라디안이 뭐냐면요, 요런 상황에서의 중심각, 그러니까 부채꼴을 그렸을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딱 그 순간의 중심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정의가 조금 어렵죠. 근데 이 정의를 일단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1라디안이 몇 도인데 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디안을 알파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호의 길이 공식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일단 원 전체 원주의 길이가 2파이r이었고, 여기다가 360분의 알파를 곱하게 되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반지름과 똑같다 라는 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분하게 되면 알파도라는 게 360도분의 2파이를 뒤집으면 되니까 2파이분의 360, 즉 파이분의 18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라디안이라는 게 지금 알파도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1라디안이라는 건 파이분의 180도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의 대략적인 값은 57.2도 정도 된다 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외워 두셔야 돼요.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이게 대략적으로 57도 정도 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1라디안을 알았기 때문에 라디안을 도로,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암기하기 전에 한번 연습해드리면, 지금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2라디안은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2배 하는 겁니다. 그걸 좀 바꿔서 생각하면요, 2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라디안이 뭐예요? 라고 하면 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파이라디안은 180도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리하면 라디안을 도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앞으로 라디안은 계속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라디안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안 써줄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나타냈을 때 아예 단위가 없다는 건 그냥 자동으로 라디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짜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다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일단은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부터 계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라디안에서 돌아갈 때는 파이분의 180을 곱해라.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라디안을 제가 써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라디안들을 다 도로 바꿔볼 거예요. 도로 바꾸면 파이분의 180을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 파이는 사라지고 2 곱하기 180도가 될 테니까 요게 바로 3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은 360도다. 그럼 파이는 180도고요. 지금 파이분의 180을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90도, 60도, 그리고 180을 4로 나누면 45도니까 45도, 그리고 3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외워두시면 확실히 편해질 거고요. 도에서 라디안으로 갈 때는 거꾸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이 아니라 180분의 파이를 다시 곱해주면 라디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앞에다 써놓은 것들에 지금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6분의 파이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였다 라는 거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180분의 240 파이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6으로 나눠지니까요 3분의 4 파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분의 405 파이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약분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분해 보면 뭐 5로 먼저 나눠 보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9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4분의 9 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라디안을 도로 바꿀 때는요. 파이분의 180을 곱한다. 거꾸로 곱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파이가 바로 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답은 이제 약분하게 되면은 72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4번은 역시나 라디안을 도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는 사라질 거고 180을 곱하면 마이너스 21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전에 외우라고 했던 것들을 외우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얘는 60도를 4배 한 건데 여러분 머릿속에 60도가 3분의 파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다면 그냥 3분의 4파이다 라는 거를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2파이다 이걸 보는 순간 2파이라는 게 360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거 360도를 5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도 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곱하면 된다라는 것도 다 외워두시면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내용, 각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각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알파와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알파랑 베타가 실제로 이제 몇 바퀴는 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써버리면 되냐면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고 먼저 써두고 그냥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정수를 붙여주면 식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각이 같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두 각이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도 있고 몇 바퀴는 돌았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X축 대칭이래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고 풀라는 거냐면 알파와 베타들 일단 가장 상큼한 형태로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0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죠. 이렇게 식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다가만 돌아가는 거 360도 곱하기 n을 탁 더해주면 식 하나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것만 고려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또 연습해 볼게요. 이제 두 개의 동경이 y축 대칭이면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나타낸다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180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다가만
몇 바퀴 돌았다. 360도 곱하기 n이다 라는 것만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고, 이거를 라디안으로 나타내 본다면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 플러스 2n 파이다, 뭐 2파이 n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알파를 이렇게, 베타를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본다면, 아,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180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돌아가는 것만 더해주겠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둘 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보이지만 일단 그냥 얘도 세타고 얘도 7세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식을 일단 7세타는 세타다 라고 둘 수 있는데, 돌아가는 것만 제가 더해주면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놓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6세타가 2파이 n이니까 세타는 3분의 파이 n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n이 정수라는 거, 그리고 세타가 0부터 파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n이 뭐가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0과 파이 사이라는 조건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1 집어넣으면 되고 2 집어넣으면 되는데 또 3 집어넣으면 파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죠. 아, 따라서 n은 1과 2겠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결론은 n에다가 1과 2를 집어넣은 세타가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다 라는 두 개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각은 끝났고 부채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에 대한 공식들은 사실 중학생 때 다 배웠던 건데, 이제 이 공식들을 라디안으로 나타내 보자 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30,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30 이런 식으로 곱해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는데, 이거를 라디안으로 표현하게 되면 공식이 오히려 더 상큼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호의 길이는 그냥 r세타예요.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공식이 훨씬 더 간단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넓이에 대한 공식은 하나 더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 2분의 1 r 세타인데요, 여기서 r 세타가 l 호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넓이를 2분의 1 rl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디안으로 나타냈을 때 이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만 증명을 해본다면, 자, 도를 라디안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알파 자리에다가 세타 곱하기 파이분의 180을 집어넣어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360분의 세타 곱하기 파이분의 180이니까 일단 180과 360이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여기서 파이도 날아가고 2랑 2도 사실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남는 게 r 세타 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자체는 그냥 라디안과 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증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 아니고, 결국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공식을 외워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r세타이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되고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대입만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호의 길이를 줬고요, 넓이를 줬습니다. 자, 넓이 공식 중 두 번째 공식이 있었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rl 이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보면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2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했다는 거고,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는 이제 호의 길이 공식이 r세타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세타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세타는 2분의 3 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삼각함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중학생 때 배웠었습니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다 배웠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보자 라는 생각인 겁니다. 각이 좌표평면 위에 놓일 때 어떤 식으로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 점을 만약에 4,3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빗변은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나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코사인과 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소름이에요. 뭐가 소름이냐면 좌표평면 위에서 동경 위에 점이 하나가 주어지면 코사인은 거리분의 x좌표가 되는구나. 요게 일단 소름인 건데 일단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사인은 거리분의 y좌표구나.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삼각형이 주어질 때 빗변분의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면 좌표평면 위에서 한번 해보니까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구나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둔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래 둔각에 대해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둔각이 주어질 때 동경 위에 한 점을 이렇게 말한다면요. 코사인은 거리분의 x좌표로 정의하게 되는 순간 이러한 둔각에 대한 코사인도 자연스럽게 정의가 된다는 거고 거리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하면 둔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들을 다 정의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 코사인은 앞으로는 이렇게 동경 위에 하나의 점을 고정했을 때 코사인이라는 건 거리분의 x좌표다. r분의 x다. 라고 정의하는 거고 사인은 거리분의 y좌표, 탄젠트를 x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나타내는 동경 여기에 대한 각이 이렇게 180도보다 큰 각이 하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자라는 거냐면 거리를 구해보면 13이잖아요. 그러면 코사인은 거리분의 x좌표라고 정의하자. 사인은 거리분의 y좌표라고 정의하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 180도보다도 큰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 값들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당연하게도 이 점을 어디에다가 찍던지 이 값들은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닮은 비가 성립하기 때문에 x, y라는 점이 멀리 가면 거리도 그만큼 배율로 늘어날 테니까 실제로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값들은 다 일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점을 정하든지 값은 일정할 거기 때문에 적당한 상큼한 점을 동경 위에서 찍어주면 삼각함수 값들을 잘 정의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 위에서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이라는 건 어떤 점을 찍던지 다 거리가 r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렇게 점이 주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거리, 즉 반지름분의 x좌표,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반지름이 1인 원, 이걸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단위원으로 가져오면 더 상큼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단위원에서는 거리, 즉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의 x좌표니까 그냥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여전히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단위원에서의 x좌표입니다 라고 답하면 된다는 거고 사인은 단위원에서 y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서 보신 것처럼 삼각함수들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부호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1사분면의 각일 때는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x분의 y, 즉 기울기도 양수지만 이게 2사분면의 각이 되는 순간 x좌표는 음수,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 y좌표, 사인은 양수, 그리고 x좌표분의 y좌표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습니다. 3, 4분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위원에서 x좌표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은 음수, y좌표인 사인도 음수, 그리고 기울기인 탄젠트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4, 4분면은 x좌표, 그러니까 코사인은 양수가 되고요. y좌표인 사인은 음수, 그리고 x분의 y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칠하는 요것들만 각 4분면에서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음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머릿속에서 그 4분면을 생각하면서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즉 기울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은 거리분의 x좌표,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13이기 때문에 13분의 마이너스 12, 사인은 거리분의 y좌표, 그래서 13분의 마이너스 5,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따라서 12분의 5가 답이겠죠. 2-3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타가 6분의 5파이라는 둔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일단 6분의 5파이는 파이-6분의 파이라서 이게 180도에서 30도만큼 뺀 거구나 라고 조금 각의 특징을 빠르게 좀 파악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의 삼각함수 값은 적당히 여러분이 아무거나 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30도짜리 삼각형에서 제일 상큼한 친구가 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1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이용하면 삼각함수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사인은 2분의 y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로 해서 구하면 150도, 즉 6분의 5파이에 대한 삼각함수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부호를 물어보고 있죠. 이때는 머릿속에 단위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원에서의 y좌표가 사인이기 때문에 y좌표가 음수고 단위원에서 x좌표가 양수가 되도록 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면 몇 사분면인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보면 4, 4분면의 각이겠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삼각함수의 부호는 이렇게 단위원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거고요. 자, 2-10번이 매우 많이 나오고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라서 중요하냐면 이제는 여러분은 삼각함수 3개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2개를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거는 보통 2가지 과정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구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인이 5분의 3이라는 걸 보는 순간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상큼하게 그려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4가 될 거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의 적어도 값은 다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탄젠트는 4분의 3이다 까지 구했죠. 그 다음 2단계로 부호를 따로 결정해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런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2, 4분면이기 때문에 빠르게 단위원 그려서 생각해 보면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플러스, 탄젠트, 기울기는 음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부호를 이렇게 뒤늦게 결정해 주면 최종적인 답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값을 직각삼각형으로 구하고 부호만 따로 생각해서 구해주면 항상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삼각함수의 간단한 성질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코사인을 제곱한 거에다가 사인을 제곱한 걸 더하면 이건 1입니다. 물론 각은 똑같아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위원에서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단위원에서는요. 원점에서부터 원의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1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데요. 여기서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증명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외우시고요. 자, 탄젠트는요.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여기서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라 했기 때문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x분의 y라는 건 사실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기울기다라는 관점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질들을 이용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냥 양변을 제곱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요게 4분의 1이 될 텐데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얘가 1이니까 넘기고 넘기면 이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질이 결국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이런 문제를 풀 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인 코사인은 8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작은 통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통분을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설렐 겁니다. 왜냐면 분자가 1이기 때문이고요. 분모는 사실 우리가 1번에서 구해놓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8분의 3을 대입하게 되면 답은 3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은요, 단위원에서 y좌표입니다. 이 관점을 기억한 상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위원에서 제가 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돌려보겠습니다. 단위원에서 y좌표가 사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y좌표는 지금 0에서부터 1까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각이 2분의 파이 될 때까지 사인이라는 건 점점 커져서 1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y좌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180도가 되면 y좌표, 즉 사인은 0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더 돌아가게 되면 y좌표는 점점 작아지면서 마이너스 1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각이 바로 270도,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다시 그 다음부터는 y좌표가 0으로 커진다는 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 번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그리는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사인 함수는요, 사실 8등분을 해가지고 그리는 습관을 처음에는 들여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값이 정해지게 되고, 여기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동안 한 번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들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확히 한 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내려가고요. 그 다음 또 한 번 내려가고 또 한 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그려보시는 분들은 8칸 그려가지고 자꾸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을 그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합니다. 일단 2파이 찍고요.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릅니다. 그 다음에 사인 함수는 원점부터 시작해서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간다, 이렇게 끊어가면서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x좌표입니다. 처음에 x좌표가 1이었다가 점점 0으로 가까워져 가겠죠. 그래서 처음엔 1이고 2분의 파이까지 각이 움직일 때는 이제 x좌표가 0, 즉 코사인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이 9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까지 갈 때 점점점 x좌표는 점점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1까지 줄어들겠죠. 그리고요, 180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각도가 커질 때는 이제부터는 x좌표가 쭉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1까지 쭉 커지게 되면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0부터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그려지겠구나. 그래서 코사인 함수도 역시 360도, 즉 2파이를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8칸을 그려놓고 처음에는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부터 2파이, 이걸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이렇게 90도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고, 코사인은 1,0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일 거고, x좌표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여서 이렇게 값들이 정해지는 상황이겠죠. 이거를 좌표 평면에 그리는 것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시 2파이 찍고요.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릅니다. 그리고 핵심은 코사인은 원점이 아니라 0,1에서 시작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이게 반복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y값,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공통점은 y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못 간다. 왜냐하면 단위원에서의 x좌표와 y좌표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주기, 그러니까 같은 그래프가 반복됩니다. 2파이 단위로 반복되는데요. 이거를 고급스럽게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다 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인과 코사인은 사방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칭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이걸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사인 함수 그래프랑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쭉 그려보면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거는요, 실제로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사인 함수를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요, 정확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인과 코사인 두 개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는 거,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래프 프로그램으로 한번 평행이동하는 장면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아까 주기함수라는 용어를 말했는데 그 용어를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런 걸 주기함수라고 하고요. 2 단위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걸 주기가 2인 주기함수,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주기함수의 특징은요,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x를 대입한 거랑 x 플러스 2를 대입한 거랑 항상 같습니다. 이 식 반복되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식이 성립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정의를 일단 한번 해보면요, fx가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 라는 용어를 제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자체를 어떻게 약속하면 되냐면 그냥 fx 플러스 p, 그러니까 p를 더한 거의 함수값은 원래 함수값과 똑같고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함수를 정의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기 p는 여기에 만족하는 p인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식을 만족한다고 무조건 p가 주기가 아니라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p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왼쪽의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x 플러스 4일 때도 당연히 원래 거랑 똑같을 거고 x 플러스 6일 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식 반복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기를 4라고는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기함수는 이런 2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 왼쪽 함수는 2, 4, 6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주기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이러한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우리가 주기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주기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다시 삼각함수로 돌아와서 일반적인 형태의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예제를 좀 들어드릴 건데요. x 앞에 실수가 붙어 있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는요, 각이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 정확히 한 번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2x라는 값이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여야 한 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x 입장에서 본다면 0부터 파이까지만 움직여도 각이 한 바퀴가 도니까 그래프가 한 번 움직이겠죠. 따라서 이 함수의 주기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x의 개수가 주기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 이 함수를 그려보면 파이까지 한번 그려지니까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른 다음에 한 번씩 툭툭툭툭 그려주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값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변화 없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x의 개수가 음수라면 어떨까요? x의 개수가 음수라는 건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1번 함수를 y축 대칭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똑같겠죠. 그냥 대칭만 시킨 거니까 주기는 마찬가지로 그냥 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사인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그렸던 함수를 살짝 더 그렸다가 이제 대칭한다고 생각해서 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대칭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그래서 역시나 최대값 최소값은 똑같고 주기는 파이로 줄어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좀 정리해 드릴 부분은 뭐냐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결국 주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있던 주기 2파이잖아요. 그 2파이를 개수로 나눈 게 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못합니다. 파이가 아니라 2파이를 a로 나누면 주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절대값 a로 나눈 게 바로 주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예제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인 함수 앞에 2가 있다면 x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는 그대로 2파이가 될 겁니다. 대신에 사인의 최대값이 1이었는데 2배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게 바로 사인 앞에 붙어있는 실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2파이까지 한번 그려질 테니까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만 이렇게 2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바로 2 곱하기 sin x의 그래프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다는 건 결국 3번 함수를 x축 대칭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이 일단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그래프를 그릴 때만 대칭시켜서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1, 2, 3, 4번을 통해서 사실 하고 싶었던 건 눈에 보이는 5번 같은 함수 때문입니다. 자, 5번 함수를 잘 해석해 보면요, 일단 사인 앞에 붙어 있는 숫자랑 x의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일단 y는 2 sin 3x를 얘는 평행이동한 거구나, 그래서 x축으로 2파이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는 특징을 일단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2와 3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조금 전에 해봤던 것들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3이라는 친구는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기 2파이를 3으로 나눈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된다는 거고, 앞에 붙어있는 2가 사인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y의 최대값은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고 최대값은 2 플러스 5가 되는, 즉 3부터 7까지가 치역이 되는 함수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행이동했다는 걸 파악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인은 원래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 원점을 이동한 점부터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주기만큼 간 거를 찍어 놓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릅니다. 그리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3부터 7까지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순서, 원점이 어디 갔는지 찍고요, 주기만큼 표시한 다음에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최대값 최소값도 표시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평소에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어 붙이기만 하면 완벽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y는 a sin bx 플러스 d가 있을 때 c와 d의 역할은 평행이동이구나. 그래서 c는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d는 y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고, 여기서 b가 주기를 바꿔주는구나. 그래서 원래 있는 주기 2파이를 이 x의 개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 b로 나눈 게 주기가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a라는 녀석은 치역, 그러니까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값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삼아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사인 3x니까 이 파이를 3으로 나눈 것이 주기가 될 것이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주기만큼 표시를 해놓고 3분의 2파이가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른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0,1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가는 형태로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3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3분의 4파이, 3분의 6파이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마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코사인 함수를 쭉 그릴 수가 있다.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2파이를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럼 주기가 4파이가 되겠죠. 역시 최대값과 최소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 4파이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는 다음 사인이니까 원점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 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4분의 9파이의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4분의 9파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요렇게 생각했을 때 2파이에서부터 4분의 파이만큼 간 위치란 말이죠. 따라서 원래 4분의 파이일 때와 함수값이 같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사인 4분의 9파이는 사인 4분의 파이와 같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 4분의 파이는 우리 2분의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4분의 9파이가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왼쪽 부분을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때 이제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파이일 때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코사인 6분의 파이를 계산해 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6분의 파이 30도니까 답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번에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기울기다, 단위원에서의 기울기다라는 관점을 살펴보시면 기울기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커지면서 무한히 커지겠죠. 그러다가 90도가 되는 지점에서는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탄젠트 값이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x 변화량이 0이잖아요. 그래서 90도나 270도 같은 y축과 평행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90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가게 되면은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인데 절대값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부터 점점 0에 가까워져 가겠습니다. 그래서 180도가 되면 기울기가 정확히 0이 될 거고요. 180도를 지날 때부터는 또 마찬가지. 지금 상황 딱 보시면 0일 때부터 시작한 거랑 완전히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해서 무한히 커지다가 정확히 270도일 때 정의가 안 될 거고요. 다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울기가 쭉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탄젠트 함수는 180도 단위로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탄젠트 함수의 특징을 먼저 정리해보면 일단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점근선을 갖게 돼요.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럴 때 이제 점근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한 번이 그려지고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주기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탄젠트 함수는 역시 지금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젠트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점근선만 여러분들이 잘 나타내게 되면은 그래프를 얼마든지 계속해서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핵심은요.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가 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만큼 갔을 때의
위치하는 선이 또 점근선이 될 거기 때문에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은 파이씩 계속 더한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런 것들이 다 점근선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가 죽이니까 왼쪽으로 파이씩 간 것들도 다 점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뭐 이런 것들도 점근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근선은 2분의 파이에서 n파이 그러니까 파이를 계속 더하든 계속 빼든 다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점근선에다가 정수 곱하기 주기 이런 꼴의 선들이 모두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주기 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기가 일단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고 점근선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점근선은 쉽게 말하면 각이 2분의 파이가 될 때를 딱 구해주면 그게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가 2분의 파이가 될 때니까 x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점근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주기를 더해 주는 것들 그리고 주기만큼을 빼주는 것들이 다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대표적인 점근선 4분의 파이에다가 정수 곱하기 주기 그러니까 n 곱하기 2분의 파이 꼴인 이런 선들이 모든 점근선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탄젠트 E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나의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대표적인 점근선이기 때문에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그려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평행이동은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그 형태로 그려주시면 그래프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탄젠트 EX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운 형태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2로 묶었을 때 어떤 식으로 평행이동 됐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탄젠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표시한 이 3이라는 값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x의 개수 2가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주기에다가 2를 나눠준 게 주기겠다. 그러니까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주기 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새로운 함수의 주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 점근선 살펴보겠습니다. 점근선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먼저 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각이 2분의 파이가 될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한번 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면 다 점근선이 된다는 걸 이용하자는 거죠. 자, 요게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건 2x가 2분의 7파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x는 4분의 7파이 그러니까 4분의 7파이가 하나의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기를 반복해서 더해주거나 빼주면 또 다른 점근선을 구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딱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한번 해주면 그러니까 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좀 더 작은 점근선을 구해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빼다 보면 4분의 파이가 하나의 점근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4분의 파이라는 점근선 하나를 찾는 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점근선은 원래 하나의 점근선에다가 n 곱하기 주기 이런 것들이 모든 점근선이 된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함수가 어려운 점은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점을 옮겨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탄젠트 함수의 기준이 되는 점은 원점이니까 원점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저는 구해봅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x축으로 2분의 3파이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래프 자체에 모든 그래프를 한 번에 옮겨서 생각하는 건 어려우니까 원점만 한번 옮겨보자라는 거죠. 그럼 원점이었던 저 점이 2분의 3,5가 되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부터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분의 3파이, 5를 찍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점근선 하나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점근선이 이제 요 사이가 주기
2분의 파이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한 기준점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랑 뺀 게 양쪽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그려놓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면 탄젠트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점근선은 주기만큼 더하면은 새로운 점근선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려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복잡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주기와 점근선을 구해놓고 원점이 어디로 평행이동했는지를 파악해서 그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면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여러 가지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이너스 세타인데요.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들은 부호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은 코사인, 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이고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고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값 자체가 코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부호만 우리가 나중에 결정해 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 놓아 주시고요. 여기서 그럼 부호는 어떻게 따지냐? 세타를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각으로 생각해서 단위원 위에서 생각해 주면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게 세타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세타가 2, 4분면이든 3, 4분면이든 결국 결과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세타가 그냥 1, 4분면의 적당한 예각이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세타일 때의 삼각함수 값들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실제로 요 점의 x좌표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y좌표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느껴지시죠? 저 초록색의 점을 보세요. 얘가 지금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느껴지시겠지만 x좌표는 두 개가 같고요. 그래서 둘 다 그냥 플러스고 y좌표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역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해서 이 공식들을 외워준다면 좀 더 편하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것들인데 이때도 역시 부호만 변합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은 코사인, 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가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이랑 똑같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모두 값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일단 공식을 외워주시고 여기서 앞에 부호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단위원을 생각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세타를 이렇게 상큼하게 잡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잡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됐고요. y좌표의 부호는 똑같고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x좌표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비슷한 상황을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플러스 세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역시나 값은 똑같고 부호만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단위원에서 파이 플러스 세타의 위치를 그려보니까 x좌표 부호 마이너스, y좌표 부호 마이너스, 기울기는 플러스 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호를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형태입니다.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럴 때는 부호도 바뀌지만 값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외워주셔야 되는데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각각 어떻게 되냐?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요. 사인은 코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값 자체도 변하고 부호 자체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역시나 부호는 단위원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은 사인, 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부호를 단위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세타 역시 상큼하게 그려주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그려주게 되면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이때 x좌표, y좌표, 탄젠트 모두 다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일단 다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고 실제로 왜 이게 값이 이렇게 변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가 y좌표가 되고 y좌표가 x좌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이 사인이 되고 사인이 코사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부호까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러분 느낌 오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부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부호는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됐구나, y좌표는 플러스구나,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호를 외워주시면 편하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명은 이 모든 각에 대해서 한 번씩 해보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들을 배운 건 사실 이런 이상한 삼각함수 값들을 다 편하게 구하려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6분의 5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고요. 부호를 결정할 때는 우리 머릿속으로 단위원을 그려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아, y좌표는 여전히 플러스구나. 그래서 사인은 플러스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답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분의 5파이에 대한 코사인 값도 역시 이렇게 나타내고요. 파이 플러스니까 값은 그대로고 부호만 고민해주면 됩니다. 이때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는 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 x좌표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구나.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탄젠트는 3분의 4파이니까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따라서 아, 이것도 값은 똑같고 부호만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요. 이때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는 기울기가 여전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루트 3 이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요, 사실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래서 파이를 더한 건 당연히 그냥 원래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해서 사실 값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들을 구해보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 된다는 거 일단 외워주시라고 했고 여기서 부호를 결정할 때는 역시 단위원을 그려서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위원에서요. 세타는 상큼하게 1, 4분면으로 딱 두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아,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됐구나. y좌표는 여전히 플러스고 기울기는 마이너스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부호를 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값들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과 사인 자리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탄젠트라는 거는 지금 그 x좌표분의 y좌표 코사인분의 사인 이게 탄젠트였잖아요. 그래서 나눠보면 4분의 3이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4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fx는 1의 실근이라는 건 결국 fx와 y는 1 사이의 교점, 이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황에서 부등식도 풀 수 있었는데요. fx가 1보다 크다는 건 형광펜 친 부분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a보다 작다 또는 b보다 크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였죠. 자, 함수 두 개가 같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x랑 gx가 같다는 건 결국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만약에 fx가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려고 했다면 fx가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서 x의 범위를 구해준 게 답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삼각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프로 풀어줄 거기 때문에 조금 살펴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사인이 2분의 1이라는 거 0과 2파이 사이에서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y는 2분의 1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 두 개의 x좌표가 정답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항상 삼각방정식을 풀 때는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즉 가장 작은 실근에 항상 주목하세요.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각을 항상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6분의 파이면요, 지금 아시겠지만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의 길이가 똑같을 거고, 따라서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게 나머지 각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양의 실근에만 주목해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보통 범위를 이렇게 제한했는데 이 범위가 없다면 이 두 개의 실근에다가 주기만큼 더한 것들이 다 실근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 4파이, 6파이 더한 게 다 실근, 6분의 5파이에다가 2파이, 4파이, 6파이 더하거나 뺀 게 다 실근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제한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줄 예정이고요. 새로운 예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코사인에 대한 부등식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또 팁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거 각을 바로 알기가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부호만 다른 2분의 루트 2를 먼저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작은 이 실근, 여기에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저 파란색 선에 그 위에 있는 코사인 함수와의 교점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거든요. 그럼 가장 작은 양의 실근 요 위치니까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쪼 길이를 이용해서 이 점을 나타내 보면 결국 여기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근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 상황은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저 파란 선보다 코사인이 클 때, 즉 위에 있을 때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에 대한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등호 없는 거 조심하시고, 4분의 3파이보다 크고 또는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삼각 부등식의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탄젠트에 대한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0부터 2파이까지를 준다면 탄젠트 함수는 평소랑 조금 다르게 그리겠죠.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또 이렇게 그려주고, 또 이제 파이만큼 더 간 부분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될 겁니다. 여기서 루트 3과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초의 실근, 가장 작은 양의 실근에 주목해라 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탄젠트가 루트 3이 될 때가 우리가 60도 3분의 파이일 때라는 거 알고 있고, 두 번째 실근은 지금 파이에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또 하나의 실근이 되겠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지금 보시는 삼각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2파이라는 제한 조건이 없었다면 여기에 파이를 계속 더해간 것들, 파이를 계속 뺀 것들이 다 실근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요거 보자마자 사인은 실수, 이게 일단 좀 상큼하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0부터 2분의 5파이까지 독특하게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5파이까지 조금 더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3분의 2와 만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역시 가장 작은 양의 실근에 주목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실근들을 나타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길이를 잘 보시면 베타부터 파이까지 2파이부터 감마까지가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베타랑 감마 자리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자리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감마 자리에다가는 2파이 플러스 세타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지우고 나면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인으로 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사인으로 바뀐 상태에서 부호를 결정해 줄 때 단위원을 그려서 빠르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만큼 간 거니까 요렇게 알파를 표시해 두면 우리가 원하는 각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럼 x좌표는 플러스일 테니까 결국 플러스 사인 알파가 답이 되겠죠. 그럼 사인 알파가 뭐냐? 당연히 3분의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일단은 삼각형에서 변각, 이 6개의 변각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인 법칙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어떤 게 성립한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냐면 사인 A분의 A, 그러니까 각과 마주보는 변, 각과 마주보는 변, 각과 마주보는 변으로 만들어진 이 사인 값분의 변의 길이, 이 값들이 모두 항상 똑같다 라는 거고, 이 값들은 실제로 어떤 거랑 똑같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그러니까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똑같다 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들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A 줬고요, A가 60도, B가 45도라는 걸 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과 마주보는 변을 딱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 순간 사인 법칙을 떠올리시면 좋고, 그랬을 때 요게 사인 45도분의 B와 똑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만 해주면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인 60도랑 사인 45도에 대입해서 정리만 해주면 결국 B라는 값은 이제 좌변에 있는 거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답은 4 루트 2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 1번에서 만들어낸 값이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쭉 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8이기 때문에 R은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 각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C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45도분의 C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인 60도분의 6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다고 놓고 풀게 되면 C의 값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인 법칙을 쓸 때는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을 모두 아는 그 상황이 존재한다면 사인 법칙을 쓰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정리만 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은 조금 전에 해봤지만 맨 위에 있는 식이 2R, 그러니까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라는 식을 이용하면 반지름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R은 사인 60대분의 6이라는 거를 쭉 계산해 보시면 결국은 이게 이제 루트 3분의 10이라서 4 루트 3 이렇게 될 거니까 R은 2 루트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구하고 싶은 게 각 A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둘 다 몰라요. 그럴 땐 우리가 하나라도 아는 걸 이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둘 다 아는 거는 써놓고요, 하나만 아는 거를 써놓고 이걸 이용해서 C를 구한 다음에 그거로 A를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각 A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 당연히 사인 법칙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R과 같다고 해서 R을 계산하면 정답은 2다 라는 거겠죠. 이제 사인 법칙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용이 뭐냐면 지금 사인 법칙을 잘 보시면요, 결국은 변의 길이들과 사인 값들, 그러니까 변의 B와 사인들의 B가 똑같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변들의 B와 사인 값들의 B가 똑같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사인 A를 넘기는 순간 A는 2R 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의 활용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변의 길이는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변은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그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살짝 변형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살짝 다르게 조작을 해보면 다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인을 넘기고 2R을 좌변으로 넘기면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사인들은 변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 식조작을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인은 변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변에 대한 식으로 통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A는 B라는 거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면 이 삼각형은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활용할 때는 변과 사인 값들이 같이 있는 식일 때는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계산해 준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인 법칙의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증명이 도형의 성질에서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증명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주각의 성질 기억나실 겁니다. 원주각은 모두 같다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름이 빗변으로 되는 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sin A와 sin A'은 같을 거고요. 여기서 sin A'은 직각 삼각형이니까 2R분의 A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sin A를 우변으로 넘기고 2R을 저변으로 넘기면 사인 법칙이 증명된 겁니다. 자, 각 A가 직각일 때는 더 간단한데요. sin A가 sin 90도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리고요, 우변에 해당하는 이제 sin A분의 A랑 R을 비교해보면 결국은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각 A가 직각일 때는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둔각일 때는 이런 그림을 또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중요한 성질이 이제 마주보는 각, 그러니까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A'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고 여기서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A랑 사인 A'이 똑같고요. 여기서 사인 A'이 2R분의 A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 자체에 원주각의 성질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시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는 중요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한 겁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공식이 생겼냐면 이렇습니다.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요, 나머지 길이에 비해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 라는 것까지 C가 90도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거를 곱해서 빼주면 성립한다 라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도를 잘 보시면 되는데 결국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 가지고 나머지 한 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B제곱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니까 A와 C로 구해야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AC에다가 마주보는 각, 이 각 B를 가지고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B를 곱해서 빼주면 답이다 라는 거. 하나만 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일단 써주고요. 마이너스 2BC까지 써준 다음에 A와 마주보는 각 코사인 A를 곱해서 빼주면 이게 바로 답이 된다 라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일단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참고로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2AB 코사인 C가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지금 C가 90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근데 0이니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는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코사인 법칙의 하나의 예제구나 라고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코사인 법칙을 살짝 변형한 공식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공식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코사인 A라는 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BC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결국 코사인 A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변 3개만 알면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공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말이죠. 자, 이것도 역시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잘 기억해 두면 외우기가 쉬운데요. 코사인 a는 그 a를 끼고 있는 두 변을 가지고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에만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빼준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코사인 C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끼고 있는 이 두 개의 변으로 만드는 거예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마지막에만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결론은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한 각을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변을 알면 나머지 모든 각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활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b제곱은요.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주의할 점이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는 두 변과 끼인 각이잖아요. 그래서 3과 4를 가지고 만들면 안 되고 4와 b를 가지고 만들어주면 또 공식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3제곱은 4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4 코사인 30 이렇게 만들게 되면 b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는 이제 b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각 a와 4 이걸 이용하면 지금 30도랑 3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나머지 것들의 각들도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변 3개를 아니까 이걸 가지고 다 코사인 법칙으로 나머지 각들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세 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어떤 각이든 다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코사인 b는 이렇게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코사인 b를 아니까 각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제도 풀어볼게요. a, b, c가 이렇게 있고 주어진 정보가 이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은 두 변의 제곱 더하고 마이너스 2, 4, 5 코사인 60 이렇게 계산해주면 a제곱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지금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41에다가 마이너스 20 그래서 21이 되겠죠. 옆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변이 주어져 있으면 각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개의 그 끼인 각 그 끼인 변들 이거로 공식을 만들고 마지막에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7제곱 빼주면 이게 바로 코사인 C가 되는 것이고, 쭉 계산해보면 30분의 9 더하기 25 마이너스 49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계산해 보시면 30분의 마이너스 15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따라서 120도가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로 가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 여러 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고요. 지금 이제 수학 1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공식이 보시는 공식인데 이게 뭐냐면 한 각과 나머지 두 변, 그러니까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항상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이렇게 구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각이 둔각이어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공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식은 넓이는 지금 보신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사인을 변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인 법칙의 활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2r분의 b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대입을 살짝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2r분의 b니까 4r분의 abc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사인 법칙 활용이랑 엮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사실은 참고로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이 뭐냐면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식이 있어서 3번 공식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 수학 1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던 거고, 헤론의 공식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각형의 넓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이런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역시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구할 수 있는데요. 공식은 AB sin 세타입니다. 이게 뭔가 삼각형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잘라보면요, 요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2분의 1 AB sin 세타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하나 존재하는데, 뭐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냐면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 사이의 각, 요렇게 알면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알려져 있고, 관련된 문제들이 간혹가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식이 생겼냐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B sin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보조선을 4개 그려서 커다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각선과 평행하게 그려주고 나머지 대각선과 평행하게 두 개를 그려주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요 평행사변형 두 변 사이의 각이 세타고요, 한 변이 대각선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요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sin 세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평행사변형에서 이게 똑같죠? 요게 똑같고요, 요게 똑같고 요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절반을 한 게 새로운 사각형이라고 해서 실제 공식이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두 대각선의 길이와 사이각을 알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관련된 예제를 2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변과 각이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림으로 파악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AB가 지금 어딨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C가 45도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45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A와 마주보는 게 6, C와 마주보는 게 10, 그리고 각 B가 150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또 똑같이 공식을 적용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각일 때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고,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도요, 그냥 AB sin 세타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8 곱하기 sin 60도이기 때문에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 강의였는데요.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 전체 내용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